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 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 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애틀랜타를 방문합니다. 지역 아시안 커뮤니티 등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오는 22일 전국 공공건물의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미전국적으로 인종차별 범죄를 중단하라는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명 인사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편 범행 동기 파악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혐오 범죄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피해 사례는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은 오늘 정오부터 증오범죄 근절을 위한 포스터와 문구를 부착하고 또 한인타운 일대에 차량 시위도 진행합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자 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6피트에서 3피트로 개정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수업을 비롯해 식당 내 테이블 거리 등 방역수칙 준수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LA시의회가 식당 고객들이 요청할 경우에만 일회용 식기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USC 대학이 오늘 5월에 대면 졸업식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스플렉스 매직 마운틴이 오는 4월 1일 재개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차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백신 접종소 운영도 함께 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난 1년 미국 내 쇼핑몰 가치가 무려 60%나 하락했습니다. 미국 내 추방 유예 대상 불법 체류 청소년자들인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구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장 근로자들의 신분 구제 법안 역시 통과됐습니다. 하베르 바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인준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사상 첫 라틴계 장관입니다. 어제 알래스카에서 시작된 미중 고위급 회담은 거친 말싸움으로 시작됐습니다. 기본 인식부터 큰 차이를 나타내 갈등의 골은 보다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지막 날 결국 오세훈, 안철수 따로따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PGA 투어 혼다 클래식 2라운드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챔피언 임성재 선수가 1언더파 공동 28위에 올라 있습니다. 잔허 선수가 2언더파 공동 1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16강에서 충격에 패배를 당하면서 탈락했습니다. 토트넘의 시즌 전망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0.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라디오설 모닝뉴스 2부입니다. 어제 하원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집중 조명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하원에서 이런 청문회가 열린 것은 30년 만입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 피해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청문회에서 한인 의원들도 여럿 나와서 폭력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스티브 코언 소위원장은 애틀랜타 총격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영킴, 미셸 박스틸, 중국계 주디추, 대만계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과 태국계 태미 더그워스 상원 의원 등 이번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아시아계 여성 6명과 똑같은 숫자 여성 의원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영킴 의원은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과 공격이 늘어나는 시점에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에 대한 증오와 선입견, 공격은 용납할 수 없고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종이나 배경이 어떻든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며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인이다라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No matter our race or background, we are all Americans. Asian Americans are Americans. As an Asian American and a member of Congress, I feel a duty to speak out. So I stand with the AAPI community today and always. So I want to thank you for allowing me to speak on this very, very important issue. 미셸 박스틸 의원은 지난해 아시아계를 상대로 한 언어적, 물리적 괴롭힘과 차별 신고가 한 민간단체에만 4,000건 가까이 들어왔다며 이는 근절해야 되고 증오와 싸움은 당파적인 싸움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merican women. This has to stop. When I was chair of the Orange County Board of Supervisors, I introduced a resolution that called for tolerance and compassion towards all residents and condemned discrimination against. 어제 하원 청문회에는 배우 데니엘 김 씨도 나와서 여론조사원에게서 아시아계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말 그대로 아시아,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에는 전국의 모든 공공건물에 조기가 개항됩니다. 아틀란타 총격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로 아시안 증오범죄 폭증에 따른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부통령과 함께 아틀란타를 방문합니다. 케이샤 랜스 바텀스 아틀란타 시장을 비롯해 아시아계 지도급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아시아계 커뮤니티 인사들은 오늘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증오범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에 있는 주한미국 대사관 역시 조기를 개항했습니다. 로블 랩슨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아틀란타에서 희생된 분들과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미국 전체가 함께 추모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시아계 증오범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 한복판에 사는 한인 부부를 모욕한 백인 여성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지금 뉴욕 쪽에 있는 모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보도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Say that racist again. You said communist China? Oh, isn't that where you're from? Oh, isn't that where you're from? Oh, isn't that where you're from? It is the definition of stupidity and hate being spewed on a Manhattan street. Oh, you're gonna cover your face now. You're ashamed. Investigators now looking for the woman caught on this cell phone video. It happened yesterday afternoon on the corner of 22nd Street and 1st Avenue. 25-year-old Maria Ha says it started when the woman in the video started following her. 이 방송과 인터뷰한 마리아 하, 한국명 하수민 씨입니다. 뉴욕 맨해튼 한 백인 여성이 하 씨에게 얼굴을 들이밀더니 넌 여기 출신이 아니니까 공산주의 중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욕을 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하 씨가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 댄 리 씨를 데리고 나오자 택시에 타려던 이 여성은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다고 소리치기까지 했습니다. 1차 언쟁이 끝나고 하 씨 부부가 물러서자 이 여성은 택시 창문을 내린 뒤 공산주의 중국으로 당장 돌아가라 하며 또 욕설과 함께 소리를 외쳤습니다. 택시 밖에서 촬영하고 있던 남편 댄 리 씨가 인종차별적인 그 말을 다시 해라. 중국 공산주의라고 했느냐라고 묻자 백인 여성은 방금 들으신 대로 그래 그곳이 니들이 온 곳 아니냐라고 답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지금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이 지역 언론이 이 여성이 누군지를 찾았습니다. 이 여성은 고 데니엘 패트릭 모헤이엔 상원 의원의 딸인 모라 모헤이엔으로 밝혀졌습니다. 모이니엔 전 의원은 뉴욕을 기반으로 24년간 연방 상원 의원을 지냈고 UN 미국 대사와 주 인도 미국 대사를 역임한 정치 거물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 거물의 딸 모라 모이니엔이 이 같은 인종 모욕적인 발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길거리에서 대낮에 70대 중국계 할머니가 또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30대 백인 남성이 난데없이 얼굴을 가격한 것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76살인 중국계 셰샤오전 할머니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울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맞아 왼쪽 눈에 큰 멍이 들었습니다. 길을 건너기 위해 신호등을 기다리며 서 있는데 누군가 중국인이라고 외치고 곧바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가해자는 39살 백인이었습니다. 근처에서 83살 아시아계 노인을 먼저 폭행한 뒤 경비원이 쫓아오자 달아나다가 할머니도 때렸습니다. 가해자가 또다시 달려들자 할머니는 주변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고 저항했습니다. 가해자 또한 입에서 피를 흘리며 응급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다쳤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인종 증오에 의한 범행인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아시아계 거주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가해자 주변에만 의료진이 있고 공격받은 노인을 돌보는 사람이 없는데 분노한다는 트위터 글을 전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 등으로 아시안 커뮤니티가 분노와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불안과 공포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혐오 범죄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애틀란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인해 4명의 한인 여성들을 비롯해 8명이 사망하면서 한인 사회에서 증오범죄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인들은 외출 시 페퍼 스프레이, 주니어 야구 배트와 같은 호신용품을 소지하며 나름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혐오범죄 피해를 입어도 신고는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18일 혐오범죄 방지를 위한 미디어 간담회를 가지고 혐오범죄 처벌과 방지에 있어서 무엇보다 피해 사례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은 아틀란타에서 발생한 사건에 애도를 표하고 셰리프국은 LA의 아시안 커뮤니티가 추가 증오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사안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at can we do coming together to look out for each other? And I think that's our primary goal is to make sure we're all okay. We need to be able to step up to the plate and say, hey, no. LA 카운티 조나단 하타미 검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래 LA 카운티의 폭력을 수반하는 혐오 범죄는 폭등 추세로 특히 아시안들을 향한 혐오 범죄는 지난해에 비해 114%가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노인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That we will not tolerate such violent and horrendous crimes against our most vulnerable Angelenos, and they should receive the most serious punishment. 특히 인종 혐오 범죄의 경우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속한 커뮤니티에도 충격이 크기 때문에 혐오 범죄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에서 회복하려면 장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하며 혐오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하타미 검사는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혐오 범죄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혐오 범죄를 기소, 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내 혐오범죄 태스크포스 저스틴 컴 혐오범죄 코디네이터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사이 아시안을 향한 혐오범죄 신고 건수는 10배로 증가했으나 대부분 혐오범죄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묻어두는 성향을 감안할 때 실제로 발생한 혐오범죄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A lot of people are afraid to come forward because they are embarrassed. A lot of people don't trust law enforcement, unfamiliar with our process. A lot of people are inhibited by their language. 올해 접수된 아시안 혐오범죄 신고 건수 중에는 직접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론하며 저질러진 혐오범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자들이 세류 신분 문제나 치안당국의 불신 등의 이유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길 꺼려하다 보니 가해자 처벌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혐오범죄 신고는 웹사이트 lacrimestoppers.org에서 하면 되고 비영리 단체인 크라임스토퍼스를 통해 자신의 신상 정보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편 LA 한인회는 오늘 낮 12시 30분부터 30분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중단을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개최합니다. 이 차량 시위는 증오범죄 근절을 요구하는 포스터와 홍보 문구를 차량에 부착한 채 한인타운 일대를 운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한인회는 최대 70여 대의 차량이 이번 시위에 동참할 예정이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만큼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인회 관계자는 아시안 증오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 증오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차량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면서 미 전국적으로 증오범죄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널리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의자의 범행 동기 파악이 계속 답보인 가운데 한인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리고 전국에서 이번 사건 애틀란타 총격 사건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종차별범죄 중단하라라는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사건 발생 사흘째 범행 동기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희생자들과 달리 한인 희생자 4명의 신원도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 등의 동의가 있어야 신원 공개가 가능한데 신족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We need to make sure that we have a true verification of their identities and that we make the proper next of kin notification. 성중독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내비치며 범인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경찰 대변인은 쏟아지는 비난 여론에 교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격범의 SNS 글이라며 확산돼 아시아계를 노린 증오범죄 가능성을 높였던 일부 글은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페이스북 대변인이 범인과 관련한 중국 혐오글에 대해 이 화면 캡처는 가짜이며 자사 정책을 위반하기 때문에 삭제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한인 사회는 계속 들끓고 있습니다. The reason why we are so angry about this situation is that the way the police has been conduct the investigation and then make the statement. And one statement recently made by the police saying that it was a bad day for him. What kind of statement is that? 증오 범죄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한인 사회뿐 아니라 온 오프라인에서 큰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영국의 유명 인사들까지 동참 선언에 나섰습니다. 할리우드 스타 귀네스 펠트로와 팝스타 리한나, 영화 뮬란과 페어웰 등에 출연한 중국계 배우 티즈마, 드라마 로스트로 이름을 알린 한국계 배우 데니엘 데킴 등이 대표적입니다. Come on. Now, the authorities down south in Georgia is trying to make excuses for this guy. And this is what I'm talking about. Different treatments for different people. 미 하원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다룬 청문회가 30여 년 만에 열렸습니다. 한국계인 영김과 미셸 박스틸, 대만계 그레이스 맹 등 아시아계 여성 의원 6명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Our community is bleeding. We are in pain, and for the last year, we've been screaming out for help. 인종 증오 범죄에 대한 대응 입법 요구에 백악관 고위 참모진 가운데 아시아계가 2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파장은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3월 19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도 남가주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늘어나서 조금 흐려지겠고 토요일이 내일 낮 기온은 다시 4, 5도가량 떨어집니다. 일요일에는 구름이 거쳐 맑은 날씨를 회복합니다. 낮 기온도 예년교로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중까지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로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0도, 52도, 밸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73도, 45도, 해안 지역은 62도, 53도 예상됩니다. 절기상 춘분을 맞는 한국은 오늘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9도, 낮 최고 기온은 53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 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제레어 프리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60만 명대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60만 명대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혼동되시죠? 지난 50일간, 지난 거의 2달간 신규 확진자 수는 50만 명대에서 4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60만 명대까지 육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60만 명대의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 발생은 50일 전인 1월 28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현재 추세를 뉴욕타임즈는 하루 확진자 1주간 평균치에 현재 재확산 우려도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계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1억 2,185만여 명입니다. 연방정부가 지급한 코로나 경기부양 지원금을 둘러싼 다툼이 총격을 불러서 7살 어린이를 포함해 일가족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디애나주도 인디애나폴리스를 관할하는 마리온 카운티 검찰은 지난 13일에 발생한 일가족 4명 살해 사건의 용의자 25살의 말릭 하프웨이커를 모두 8건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4건의 살인과 살인미수, 무장강도, 불법 총기 소지와 차량 절도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용의자가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을 살해한 점을 고려할 때 인디애나 주 법상 사형을 구형할 만한 조건이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용의자 하프웨이커는 전 동거녀에게 최근에 지급된 경기부양지원금을 절반씩 나눠 갖자고 요구하면서 언쟁을 시작했고 이것을 거절당하자 그 집을 찾아가 총기를 난사한 것입니다. 때문에 집안에 함께했던 가족 4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용의자도 총에 맞았지만 이웃집으로 피신했다가 목숨은 구했습니다. LA시 의회가 식당 고객들이 요청할 경우에만 일회용 식기구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을 발의한 폴 코레츠 시의원은 팬데믹 동안에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들 운영 비용과 시정부 쓰레기 청소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라 매립지 폐기물과 오염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쉽고 상식적인 방안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과 시 중소기업위원회는 2019년에 제정된 LA시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빨대 조례안을 모델로 하는 새로운 식기구 조례안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배달 전문 업체들은 고객들이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할 때 요구하지 않으면 식기구, 숟가락, 젓가락, 포크, 냅킨, 빨대, 소스 제공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폐쇄됐던 식스플렉스 매직 마운틴 놀이공원이 다음 달인 4월 1일에 개장합니다. 발렌시아에 위치한 매직 마운틴은 4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은 일반 회원과 패스 소지 입장객에게 제한된 인원으로 먼저 개방을 하고 3일부터는 일반 대중에게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의 안전 프로토콜에 따라서 입장객은 체온 검사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또 놀이기구 대기 라인에서 거리 유지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난간과 승차를 비롯해 안전장치들은 하루 종일 소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하원이 어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청소년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이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하원이 18일 228대 197로 어메리칸 드림 앤 프로미스 액트를 통과시켰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왔다 불체자의 신분이 된 드리머들에게 영구적인 합법 체류 신분을 허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의 길을 터주는 이민 법안으로 수혜자는 전국적으로 2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8일 표결에서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9명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전국 내 불체자 대부분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 취득을 허용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선보였지만 공화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성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합법 체류 취득 허용 대상을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 소위 드리머들로 한정시킴으로써 민주당과 공화당이 반반인 연방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앤 프라미스 액트가 법으로 제정되면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수혜자들을 비롯해 18세 이전의 미국에 이민 온 불체자들은 10년 동안의 조건부 영구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해당자들은 대학 학위를 수료했거나 학사 프로그램에 2년 동안 등록이 됐거나 최소 2년을 미군에서 복무했거나 미국에서 3년 동안 일한 경력이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18일 하원에서 통과된 드림 액트는 영주권 취득 절차에서 업무적 죄로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임시 취업 비자 소지자의 자녀들도 체류 신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 중에서도 다카 수혜자들의 체류 신분 보장을 최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종식 노력을 무산시켰지만 텍사스주의 연방법원 판사가 다카 프로그램의 합법성에 대한 판시를 앞두고 있어 법적 문제로 골치를 앓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연방 상원이 어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 직업 외교관 출신인 윌리엄 번스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상원은 어제 이례적인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이 인준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또한 정식 표결 대신 구두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두 투표는 출석한 모든 의원이 동시에 찬성과 반대를 외치면 의장이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번스 국장은 국무부에서 33년간 일하면서 부장관까지 지낸 베테랑 외교관 출신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에서 모두 근무한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CIA를 이끌게 됐습니다. 연방상원이 하비에라 바세라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을 바이든 행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인준했습니다. 가주 검찰총장 최초 이 하비에 바세라는 최초의 히스패닉계 라틴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비롯해 처방약 가격 인하, 의료보험 확대, 그리고 메디케어 시스템에서 인종차별 철폐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지금 복지부, 보건복지부 관련된 일이 상당히 많고 또 국경을 넘어온 난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정책도 보건복지부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비에 베사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오바마 케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인물로도 기록되고 있어서 오바마 수호자다라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신임 복지부 장관으로 인준받은 하비에 베사라 검찰총장은 2017년부터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직을 맡아왔으며 그 전에는 24년간 LA를 지역구로 연방 하원직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한인사회와도 자주 소통했던 인물입니다. 하비에 바세라 주 검찰총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지금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자리가 현재 공석입니다. 최근 증오범죄 등과 관련해서 상징적으로 아시아계 검찰총장을 임명하라는 남가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석인 주 검찰총장은 게빈 뉴섬 주지사가 지명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번에는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급감했던 관광객들이 다시 뉴욕 거리에서 목격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아침 코로나 사태 이후 가사 상태에 빠졌던 뉴욕의 관광 산업이 회복될 조짐을 보인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관광 점검업체인 이 STR에 따르면 지난주 뉴욕 시내 호텔 객실 점유율이 지난해 6월 이후 최고 수준인 47%까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저지 세입자를 위한 렌트비 긴급 지원 프로그램이 재개됩니다. 뉴저지 정부는 3억 5,300만 달러 규모의 2차 렌트비 긴급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오는 22일 오전 9시까지 접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타운 정부의 수십만 달러 혈세 오남용 문제가 지난 2일 주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이후 처음으로 크리스정 펠팍 시장이 한인 주민 대표들과 만나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난 17일에 열린 간담회에는 정 시장과 펠팍 한인회, 유권자협의회, 상공회의소, 또 한인학부모회와 부패방지협의회 등으로 이루어진 한인단체연합회가 만나서 이 혈세의 오남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 상황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공립학교가 올 가을 학기부터 주 5일 대면 수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은 올가을 대면 학습 전환은 이번 봄학기 모든 학년의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에 성공적으로 복귀하면서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페어팩스 카운티는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수업 중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그로서리 종사자와 제조업자 등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지난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당국은 식품, 농업 관련, 제조업, 그로서리 종사자들도 백신 접종을 위한 등록을 17일부터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면서 대중교통 근로자나 우편 관련 근로자, 성직자, 청소직원의 직종은 아직 순서가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이 최근 증오범죄 급증으로 아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의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수달간 베이 지역을 비롯해 전역에 아시아계 타겟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인 우려가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증오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이 아시아계가 많이 사는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순찰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14일 자정을 기해서 대부분의 베이 지역 카운티가 레드 등급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러자 많은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무시한 채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위생지침 준수에 느슨해져서 또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경계를 풀지 말라고 경고했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맞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13일 밤 산호세 샌페드로 스퀘어는 마치 축제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시애틀 워싱턴주 정부가 그로서리 종업원 등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허용한 데 이어서 오는 31일부터는 워싱턴 주 내 모든 60세 이상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 단계를 확대해 추가로 200만 명이 더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애틀 시정부가 차량의 배기가스를 대폭 줄이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2030년까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체가 보유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또 시애틀 중심의 주요 부분에 대부분의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등 일련의 야심찬 목표들을 공개했습니다. 하와이주 보건국은 하와이 원주민과 태평양 제도민의 백신 보급률이 9% 이하로 매우 저조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계 주민이 25%, 백인이 19%에 이르고 있고 아프리카 아메리칸 단 6.4%만이 적어도 한 번 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와이주 보건국은 예방접종 진척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학적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밝혔고 원주민에 대한 백신 보급률이 저조하다라고 공개했습니다. 올해 1월 하와이주의 실업률이 10.2%를 기록해서 여전히 전국의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020년 12월 10.3%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실업률을 보이고 있어 이 두 자릿수 실업률은 미국에서는 이 하와이주가 유일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LPGA 투어가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 중단 촉구에 동참했습니다. LPGA는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아시아계 증오를 멈춰달라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LPGA는 인종차별을 참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PGA 투어는 현재 혼다 클래식 2라운드가 진행 중입니다. 호주의 맷 존스가 9언더파 단독 선두로 1라운드를 마친 가운데 아직 티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PGA 투어 혼다 클래식은 가장 어려운 코스 중 하나답게 첫날부터 많은 선수들이 다양한 위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어제 1라운드의 상황을 YTN이 정리했습니다.
첫 타이틀 방어에 나선 임성재가 3번 홀에서 가볍게 벙커를 빠져나오더니 첫 버디를 잡아냅니다. 4번과 5번 홀 연속 보기로 타수를 잃었지만 9번에 이어 10번 홀에서 잇따라 버디를 낚아 2언더파 공동 15위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악마의 함정이라는 베어트랩에서 타수를 잃지 않은 것도 언더파로 출발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악명 높은 코스 난이도에 걸맞게 선수들은 위기 상황과 자주 맞닥뜨렸습니다. 강한 바람 속에 티샷이 페어웨이를 놓친 미켈슨은 나무를 피해서 친 두 번째 샷이 관중석에 떨어집니다. 다행히 벌타 없이 구제를 받은 미켈슨은 완벽한 어프로치로 파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노장 골퍼 아담 스콧은 11번 홀에서 남자 박세리를 연출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a serious splash of muck. And muck is not normally a word that you would associate with Adam Scott. No. Always impeccably dressed. Tidy. That's a great word. 양말을 벗고 방송 케이블을 걷어낸 뒤 공을 그린에 올린 스콧은 타수를 잃을 수도 있었던 위기 상황에서 결국 버디만큼 귀한 파세이브에 성공했습니다. 같은 홀 거의 비슷한 위치에 공이 빠진 카플레는 오물과 진흙이 튀는 게 싫어서 신발은 한쪽만 벗는 대신 아예 상의 타리를 선택했습니다. 갤러리를 불러 모은 카플렌의 타리 투어는 그러나 아쉽게 보기로 끝이 났습니다. 대부분의 선수가 딱딱한 그린과 바람, 해저드와 싸울 때 호주의 맷 존스는 나홀로 빛이 났습니다. 보기 없이 신들린 듯 버디만 9개로 61타 코스 레코드 타이 기록을 작성하면서 3타 차 단독 선두에 나섰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메이저리그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뉴욕 양키스와 뉴욕 매치가 올 시즌 개막전에 관중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개막전 총 좌석의 2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키즈는 1,850명, 뉴욕 매치는 8,382명까지 개막전 입장 티켓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4월 1일 개막전을 갖는 양키즈 1,850명의 입장료를 받는다고 했죠. 상대팀이 토론토 블루제이 있습니다. 개막전 선발 류현진 선수가 나설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비트코인을 받고 관람석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만간 첫 판매가 성사될 예정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메이저리그 최초로 비트코인으로 관중석을 파는 상황이 됩니다. 김하성 선수 계속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 사이트에서는 USA 투데이가 강렬할 것 같은 신인 4위에 올렸습니다. 시범 경기 성적보다는 정규 시즌 가면 잘할 것 같다라는 기대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시범 경기 일정을 잠시 중단했던 김광현 선수,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가 불펜 피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등 통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빨리 회복해서 복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역시 부상으로 빠져있는 최지만 선수가 무릎 상태 정밀 재검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무릎 상태 재검진 결과가 정규 시즌 처음부터 합류할 수 있는지 열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16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즌 가장 공을 들인 유로파리그마저 조기에 탈락하면서 토트넘의 시즌 전망 어두워졌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1차전에서 2대0으로 이겨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지만 2차전에서 토트넘은 후반 17분부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오르시치의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한 골을 허용하더니 후반 38분 오르시치에게 또 한 골을 내줬습니다. 승부는 연장전까지 이어졌고 끝내 오르시치에게 충격적인 해트트릭을 허용하며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오르시치는 2018년까지 K리그에서 오르샤라는 이름으로 활약했던 선수. 또 자그레브 감독이 경기 직전 횡령죄로 감옥에 간 걸 감안하면 더욱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Said is not enough for me. I feel kind of very hurted on my personal pride. 이미 정규리그 우승은 물 건너갔고 유럽 대항전에서도 조기 탈락하자 모리뉴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구제 속 충격 탈락, 팀 위상 하락은 역설적으로 손흥민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Those players, Son, Kane, players who deserve to be playing at a higher level than the Europa League. And yeah, of course they're loyal to Tottenham, and we all hope they will be. But games like that certainly don't help. 일단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한 손흥민이 사흘 뒤 에스턴 빌라와의 리그 경기에 출전할지가 관심입니다. 이에 따라 축구대표팀 한일전 소집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규범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총격으로 숨진 한인 4명의 신원이 사흘 만에 공개됐습니다. 아틀란타 경찰은 오늘 아침 시내 스파에서 일하다 총격범 로버트 앨런 롱에 의해 살해된 여성 4명의 이름과 나이, 성별, 사인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공개하면서 국적 표현 없이 아시아 여성이라고 적시하기만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희생자는 74살의 박모 씨, 그랜트를 성으로 하는 51세 여성, 또 69살의 김모 씨, 63살의 유모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 씨는 아로마 테라피 스파에서 일하다 희생됐고 나머지 3명은 맞은편 골드 스파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인 지난 17일 4명을 모두 부검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그랜트 씨, 또 유 씨가 머리에 총상으로 사망했고 김 씨는 가슴에 총을 맞고 사망했다고 사인을 밝혔습니다. 총기 난사로 희생된 고 박현정 씨, 이 영어 이름이 현정 그랜트로 알려졌습니다. 이 고 박현정 씨의 장남인 랜디 박 씨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랜디 박 씨로 알려진 박현정 씨의 장남 랜디 박 씨는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친구와 같은 어머니를 잃고 너무나 슬프지만 커뮤니티 사랑과 성원에 감동을 받고 힘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랜디 박 씨는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어머니 친구의 딸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렸다며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일단 경찰이 법적 문제가 끝날 때까지 시신을 인계할 수 없다고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랜디 박 씨는 가족은 미국에는 동생 에릭 박 씨만 있으며 한국에 어머니 박 씨의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어서 연락을 취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미국에 올 수 없다라고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랜디 박 씨는 장례비와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렌트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펀드미 사이트를 개설했는데 $20,000를 목표로 했는데 이미 $150,000 이상이 모여 너무나 놀랐고 주위의 사랑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뿐 아니라 전국의 공공 연방 건물에 20일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애틀란타 총격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로 아시안 증오범죄 폭증에 따른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애틀란타를 방문해 케이샤 랜스 바텀스 애틀란타 시장을 비롯해 아시아계 커뮤니티 지도급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아시아계 커뮤니티 인사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오에 LA 한인타운에서 또 인종차별 반대하는 차량 시위도 예정돼 있습니다. 2021년 3월 19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 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자레오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